예, 오늘 강남역에 지인을 만나러 오후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그 시위,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규탄하는 그러한 시위가 예, 벌어지고 있었는데 10번 출구, 11번 출구 이제 양쪽 다 이제 강남역에서 이제 이렇게 그 이제 강북 쪽으로 가는 방향에 그쪽에서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명목은 이제 부정선거 규탄 시위지만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전에 광화문에서 많이 했었던 보았던 그러한 이제 깃발 시위 그거와 아마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공간 자체가 이제 훨씬 협소하니까 광화문에 비해서는 뭐 차도를 뭐 점령하고 그런 시위도 아니었고 하니까 규모는 훨씬 작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제가 보면서 생각했던 것은 그런 이제 제가 광화문 시위를 봤을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이제 규모가 얼마 작건 간에 일반인들에게 딱 보여지는 그러한 시위에서 정말 우리 문제의 핵심, 피부를 찌르는 정말 핵심 의미인 그것을 주장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듭니다. 근데 광화문 시위나 이번에 오늘 정확하게는 어제이겠죠? 예, 지금은 새벽이니까. 어, 갔다 온 보고 온 강남역 시위나 똑같은 것은 이제 이른바 진보 좌파 정부에 대한 반대 시위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저 본질적인 것이었다면 얼마나 더 효과가 있었을까? 이 오늘 강의 본론은 아니지만은 먼저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네, 지금 많이 그러니까 이런 좌파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넘어가는 거 이것을 막기 위한 명분으로 이렇게 시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쪽하고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이쪽 세력들 여기서 보기에는 이제 마치 이쪽 사람처럼 이제 우리는 나라를 북한에 넘겨주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지만은 그건 아니고 이 사람들도 아니 일제시대를 개막한 고한말의 이완용 총리 대신도 그 일본한테 나라를 팔아먹었는지 뺏겼는지 그런 다음에 지위가 높아졌습니까? 그냥 일개 백작일 뿐입니다. 백작은 뭡니까? 공작, 후작보다 더 얕은 겁니다. 예. 백작이 뭡니까? 백작이란 말을 많이 쓰니까 자꾸 백작하면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공작, 후작. 공작은 뭡니까? 그냥 왕족 아래에 있는 사람. 예. 고종 황제는 덕수궁 이왕, 성덕궁 이왕, 순종, 그런 식으로 막 지위가 낮아졌죠. 왜 같은 값이면 왜 그럼 고종 황제와 이완용 대신이 왜 나라를 넘겨줬겠습니까? 자기는 힘이 없고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지위는 그대로 있으면 더 높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일부러 나라를 팔아먹는다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좌파 정부라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 민족 전체의 그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한은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지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주로 이제 해방 후 건국의 주류를 이뤘던 여기 좀 우파 세력이 있고, 제가 많이 얘기하는 그런 이제 그 외국 세력 이런 쪽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근데 이걸 딱 잘라가지고 이쪽이 우파려면은
이쪽 세력이 이 우파의 주도권을 잡으면은 당연히 이런 이쪽까지도 흡수하면서 우리 민족 전통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절로 이쪽은 이제 좀 약화시키고 패퇴시킬 수가 있는데 이쪽이야 원래부터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원하니까. 근데 이쪽 우파 내에서 한사코 이쪽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쪽과 대척적인. 이쪽은 주도권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이 이쪽을 누르고 우파 내에서 이쪽이 이쪽을 누르고 주도권 잡으려면 전통 문화를 전부 없애버려야죠. 그래서 전통 가치관 전부 없애고 이렇게 어문 정책과 그런 것을 지난 조선 사회 이런 거 다 폄하시키고 이런 가치관을 주입하죠. 그러면 이 우파 내에서는 이쪽이 주도권을 갖게 되지만은 그만큼 여기 이쪽 전체 세력이 이쪽이 약해지니까 특히 이쪽이 집권하는 상황에서 이쪽이 약해지니까 결국은 이쪽 핑퐁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나라는 계속 혼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광화문 시위 정도라면 두말할 것도 없지만 그 강남역에 있는 그 시위 정도만을 정말 진짜 우리 민족 정신을 살리고 최소한 한자 사용 자유화 이 정도라도 이제 우리가 바뀐다면은 그러면은 진짜 저절로 여기는 이렇게 싹 뭐 없어질지는 않겠지만은 그야말로 소수민족으로서 이렇게 나라의 어떤 거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렇게 흡수되고 동화되고 그럴 수가 있을 겁니다. 설령 이 정체성은 고집한다 하더라도 미국의 흑인이 미국 문화, 미국 나라의 가치, 중심 가치를 흑인은 문화를 바꾸자 그렇게 할 수 없듯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가치와 문화를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중심을 지키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그 반공 그러니까 나라 지키는 건 저절로 되는데 오늘 그렇게 막 계속해서 광화문 강남 그렇게 시위가 계속 되는 것은 결국은 우파라고 이게 딱 잘라진 세력 내에서 이쪽 세력이 한사코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쪽 세력은 그냥 일단 기득권 층에 속하면은 자기들은 아쉬운 게 없으니까 또 이쪽을 가치관을 따르죠. 그래가지고 전통 가치가 사라진 그런 우파, 이른바 소위 우파 정신이 이 명목상 우파를 주장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싸움 그것만 계속 하게 됩니다. 이게 이미 많이 얘기한 건데 자꾸만 저는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시겠다 생각을 그런 노파심 진짜 노파나 별다를 바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론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가서 이제 북새통 이렇게 시위하는 그 중에서 그 지인을 만나고 이렇게 그러고 볼일을 보고 이제 오는 중에 당연히 이제 좀 찾느라고 이제 거기서 약속을 했기 뚜렷한 장소를 약속한 건 아니니까 좀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북보다도 이제는 어찌 보면 이제 강남이 젊은 층이 많이 온다 그러니까 특히 젊은 층한테 영향을 주려고 아마 지금 와서 진짜 시위의 메카가 돼버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토요일 위주겠지만 근데 오늘 거기서 본 이제 시위에 어떤 다른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위의 메카라는 것은 그러니까 비단 그런 이제 반정부 시위 말고 크게 보면 뭐 우파 보수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좀 다른 대반대 시위 물론 이제 뭐 몰려다니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어떤 여성분들이 특히 이제 팻말 갖다 놓고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주장하는 게 이제 써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생명 존중 이제 그렇게
어떻게 뭐 우리 보면은 이제 진보적인 사람들 특히 이제 생명 존중하고 동물 보호한다. 맨날 우리 텔레비 보면 어, 북극곰을 살리자. 뭐 그런 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좌파 진보 언론 같은 거 보면은 어떤 이제 강아지를 구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뭐 여러 가지 뭐 생명 자체를 존중하는 거,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 주로 많이 얘기되는 게 북극곰, 강아지, 유기견이죠, 유기견. 돌고래, 이런 거, 돌고래 가둬서 이렇게 그러는 거. 뭐, 외국에는 코끼리도 얘기하고, 이렇게, 이 생명이란 거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인간의 편에 의해서 생명을 이제, 인간의 수단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생명은 그것이 수단이 아니고 목적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최대한 이제 배려를 해야 된다.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서 탄소를, 이게 뭐 과학적으로 증명됐는지 모르지만은 북극곰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생산적인 여러 가지 생산활동, 석유, 뭐가 가스 연료 그런 걸 하지 말자. 그리고 강아지 유기견 개를 이제 한번 맡아서 길렀으면은 늙었고 병들고 집안에 부담되고 치료비가 100만 원, 200만 원이 들고 그래도 절대로 버리지 말라. 다 인간과 똑같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버리지 말라. 이런 식으로 강조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생명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돌고래는 이제 인간을 이제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런 쇼들을 하지만은 결국은 그들에게 최대한의 뭐 행복을 위해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줘야 된다. 뭐 물론 개인적으로는 이제 돌고래와 인간의 인연도 있고 뭐 동물과 인간의 인연도 있고 하니까 섣불리 이제 뭐 쇼라든지 그러니까 사육장 하는 이제 그 동물들을 전부 내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주장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치 인간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빵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 밑에 들어가서 월급쟁이 하면서 자유보다 빵을 우선시해서 특히 젊을 때는 많이 그런 생활을 해야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빵보다 자유를 원해서 직장을 뛰쳐나가서 자기 사업하고 자기 일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발달한 마인드. 동물이 과연 이제 자기의 자유를 더 우선시할까? 인간 중에서도 특히 리버럴하고 이제 더 사고가 앞서 있고 좀 깨었다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그런 이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동물은 이제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먹는 거가 편안한 것보다 이제 자유를 원하느냐. 이것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얘기죠. 그리고 거기 이제 낙태 반대한 분들이 주장하는 게 그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명을 주장하는데 태아는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태아는 인간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동물도 이렇게 생명이라고 이렇게 그러면서 왜 태아 인간인데 왜 살인을 하느냐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태아도 인간이고 그런데 이분들 논리가 뭐 100% 물론 이제 단순하게 보면은 당연히 태아도 인간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
그 관점으로 볼 때도 이 정자가 수정됐을 때 뭐 그렇게 해서 처음 분열하기 시작할 때 이거를 인간이라고 하긴 아무래도 좀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점점 커져가지고 이렇게 나중에는 물론 인간이 되는데 이게 언제부터냐 이게 문제죠. 근데 저희 다른 강의나 이렇게 보면은 이제 태아에게 여기서 이제 저희 여기서는 특히 영적 위주로 얘기를 하니까 인간의 영혼이 깃들기 시작한 거는 뭐 보름 후, 3개월 후, 6개월 후, 9개월 태어난 직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나서 완전히 인간이 돼가지고 출생할 때까지 그러니까 그 어느 시기 좀 중간 시기에 반드시 뭐 딱 날짜가 정해지지 않는 그거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적어도 인간 형태를 갖춘 상태 그 상태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 태아는 여기서 미생물이고 동물이고 그러니까 아주 작았을 땐 미생물이고 이 인간 형태를 갖추지 않은 이런 상태 요거는 이게 동물이죠. 동물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해서 동물과 같이 움직이지만 드디어 인간의 영혼이 들어와서 여기서 처음엔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도 한다고 이제 들어오면은 여기는 그러니까 저기 바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태아는 인간이라고 하는 주장은 이제 어찌 보면 그냥 유물론적인 딱 그런 단순한 관점에서 이제 되지만은 영적 관점에서 다시 보면은 태아 전체는 인간이 아니고 좀 성숙한 다음부터 태아죠. 그러면 결국은 이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명분을 주죠. 그러니까 태아는 인간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 이런 명분이 다시 생겨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본론 중에 본론이 나옵니다. 물론 모든 사람 다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아까 북극곰, 강아지, 유기견, 돌고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동물 주장하고 크게 보면 환경이죠. 환경은 뭡니까? 환경, 노동, 인권, 여성 이게 전부 좌파 이제 좌파의 어떤 키워드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진보 좌파 쪽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낙태 그러니까 태아가 꼭 인간은 아니고 이런 인간 여성의 몸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가 불편하면은 낙태할 수도 있다. 이게 오히려 진보 좌파 쪽에서 주장하는 논리죠. 그런데 이런 동물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동물은 우리 아에게 가까운 이제 생명은 존중해야 되고 인간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고 끝끝내 보호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낙태 반대 시위를 하는 분들은 태아도 인간이니까 살인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설령 태아가 인간이 아니라고 동물이라고 가정을 한다 하더라도 동물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여기 이제 진보 좌파 이런 가치관에 따르면은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니까 끝끝내 보호해야 되죠. 더군다나 인간과 매우 밀접한 인연이 아주 가까운 개가 강아지가 가까운 인연이라서 이렇게 늙어도 병들어도 끝끝내 보호해야 되고 그런 것이 진보 좌파적인 분들의 그런 주장인데 태아 인간 바로 이전에 오는 태아 비록 동물적인 존재라 하더라도
당연히 이 생명으로서 존중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강아지 이런 동물들을 이제 존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인간과 언젠가는 영혼적으로 이제 좀 가까이 오려는 그러려는 존재이고 인연은 이 세계 우주 세계에서 인연을 뗄 수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중하자는 겁니다. 그건 마찬가지. 이게 더욱더 바로 앞에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완전한 결론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면 또 그런 거 되죠. 아, 진보 좌파 사람들의 위선. 아, 그 사람들 나쁘다. 결국 위선자들이다. 모순된다. 이런 얘기. 예, 그런 말도 물론 됩니다. 뭐 반드시 일치하는 건 물론 아니죠. 동물권 그걸 주장하는 진보 좌파하고 이쪽하고 이제 동물권이라기보다 이제 수권이라고 보면은 더 이제 좋은데, 그것도 정확한 말인데, 숫자가 제대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권, 예, 지금 그 동물들의 권익을 주장하는 그런 분들하고, 이 낙태의 자유를 주장하는 분들하고 일치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없죠. 하지만은, 포괄적으로 봐서 진보 좌파적인 사상인 건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좌파적인 정당 언론에서 정치 언론에서 많이 이런 걸 주장하는 건 또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완전한 결론을 위해서 이제 다시 우리는 여태 이제 소위 보수 진보 좌파 우파 하면은 이런 직선상에서 1차원적으로 여기는 좌우고 여기는 우고 그래서 뭐 왔다 갔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이런 1차원적 평면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 이제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이 꽃처럼 쫙쫙 이렇게 올라오듯이 원래 핵심 가치가 있고 이 아주 극보수적인 이제 그런 가치는 모순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데 인류 사회가 진보에 나아감에 따라 각 분야별로 이런 서로 다른 가치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각 분야별로. 그러다 보면은 이 진보 가치가 이쪽하고 서로 일치하지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쪽하고 진보 가치 A, B가 있다면 A와 B는 이 보수 가치 O라고 해야 될까? 이거하고 B의 거리가 오히려 보수 가치보다 더 멀 수가 있죠.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그 낙태의 자유 이걸 그렇게 얘기한 쪽하고 그 동물을 생명 존중 이거하고 둘 다 진보 좌파적인 것이지만은 여기는 생명 존중이고 여기는 뭐 저거다죠. 여성의 권리 증진, 여성이 남성과 똑같이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자. 그러기 위해서 임신이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낙태도 최대한 허용해야 된다. 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이 여성과 남성은 지상에서 물질적으로 육체를 받아서 차이가 난 거지, 영혼적으로는 이제 원래부터 이렇게 엄격하게 바이너리하게 구분된 존재는 아니라는 그런 영적 관점을 보는 것이 바로 진보적인 관점이기도 하니까 이제 그것을 영적 관점 위주로 이 세상을 보려고 하는 거. 이제 보수는 지상에서 태어난 이 상황의 세상이 창조돼 가지고 그 상황에서의 이 시작되는 가치, 그것을 좀 존중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저 보수 가치가 이렇게 중심에 몰려 있지만은 진보 가치는 점점 퍼져나간다. 그러니까 그만큼 진보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가, 운영하기가.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진보 보수를 나누는 여러 가지는 경제 가치, 문화, 성별 이렇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별, 경제, 문화 이런 거가 제각기 다 가치가 보수적인 거, 경제 관점에서 진보적인 거, 보수적인 거가 있고, 문화에서 진보 보수적인 거, 성별에서 진보 보수적인 거. 그러니까 보수적인 태도를 자랑해 보이는 건 대개는 이제 어떤 자기의 전생과 자기 영혼이 이제 태어나기 전까지 수련된 그러한 것이 현재 환경과 많이 조화가 될 때, 그때 보수적인 것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 진보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은 이제 자기가 이제 부유했다가, 전생엔 부유했다가, 이번 생에 가난한 사람을 태어나면은, 이거 세상, 이제 더러운 세상 빨리 갖고 와야겠다. 이렇게 좌파적인 경제관을 갖게 되죠. 그리고 문화는, 그러니까 그 전생에 다른데 유럽 같은 데 태어났다가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한국의 한자 이런 거는 불편하다. 영어로 바꿔 문화권으로 내 전생과 같이 바꿔 쓰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진정한 진보는 아니죠. 이제 그건 자기의 현생과 자기 영광과의 불화죠. 이제 불화인데 이것을 현생과 자기와의 불화인데 이거를 왜 진보로 포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현생에서 자기 영적인 성향과 현생의 상황에서 현재의 자기 상황이 이제 일치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게 포장을 하는 겁니다. 진보로. 진보라는 거는 인간이 영적으로 아주 그냥 전부 다 성숙해가지고 지상의 물질적인 존재 가치 규범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건데, 단지 이제 자기가 자기 전생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다르다 해서 지금의 현재 물질적인 존재 가치, 지상의 가치 이런 것들을 인정 안 하려는 겁니다. 동기는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러니까 저런 거 한 인생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연세 많고 아주 나이 돼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공부를 굳이 볼 필요가 없잖아요. 볼 필요가 없으니까 공부 안 할 수가 있죠. 나이 들고 어른들한테 저기 미적분 풀라, 뭐 인수분해하라, 그렇게 공부야 물론 항상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시킬 수 없죠. 그렇게 요구할 수 없죠. 지금도 요전도 이제 저기 대통령 후보 시기나 되는 분들한테 무슨 뭐 취업사 하는 사람처럼 면접을 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였는데, 그러니까 이미 상당히 올라간 사람한테 이 낮은 차원의 그거를 요구하면은 거절하죠. 좀 필요가 없으니까 사실 안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은 영적으로 모든 사람이 성숙되면 지상의 어떤 존재 세상의 규범 요구 같은 거를 이제 초월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그런데 단지 이제 자기하고 중고등학교 공부를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혹은 이제 자기가 여태까지는 다른 공부했다가 갑자기 이쪽 학교 공부하라고 하니까 싫죠. 그래서 싫어하는 거. 그런 취업 면접 보려는데 나는 막노동만 하고 싶은데 난 다른 쪽만 하고 연예 예체능이나 하고 싶은데 왜 취업 면접이냐? 자기하고 다르니까 거절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취업 면접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하고 수평적으로 다르니까
이제 거절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대통령 후보식이나 되는 사람인데 취업 면접을 하냐 이렇게 가지고 좀 달갑지 않게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수평좌표가 달라서 이거를 중시 안 할 수도 있고, 수직좌표가 달라서 중시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좌파적 성향을 띠는 사람, 전생의 자기 영웅적인 성향과 현대의 상황, 지금 상황이 많이 너무 달라서 그런 사람, 수평적인 차이가 있어서 그런 현재의 상황을 인정 안 하는 건데, 그걸 마치 영적 수준이 높아서 지상의 가치를 중시 안 하는 거, 그런 거하고 혼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좌표상의 차이 이런 것도 참 봐야 되고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성별은 지난번에도 많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전생에 하리스처럼 여자였는데 지금 생에 남자로 왔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여성으로 성전환한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와 모든 그런 사람들의 권익을 존중한다. 차별금지법. 이제 자기가 여자라고 하면 남자라도 여자 됩니다. 그냥. 그건 그 영적으로,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영혼적으로 남녀로 구분이 가지만 태어나기 전에 영혼은 이제 바이너리 남 혹은 남자 영혼, 여자 영혼으로 딱 나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영혼적으로 좀 적극적이고 이런 투쟁적인 그런 성향을 가진 영혼이 있고, 소극적이고 좀 이제 그런 얌전한 그런 영혼이 있고, 이런데 이제 대개는 이제 이런 쪽 영혼들이 남자를 많이 태어나기도 하고, 이런 쪽 영혼들이 여자를 많이 선택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성 중에서도 이 적극성을 가져가지고 정계로 나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러니까 순전히 수한 영성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지상의 남녀를 아예 무시하겠다는 거죠, 남녀. 그것이 진보적인 건데, 그 아주 인간이 높은 차원이 돼가지고 그 영적 존재가 되면은 지상의 남자, 여자 이거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이제 그래서 남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생과 육생, 자기 영혼 성향과 지금의 조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갖다가 그냥 참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각 분야에서 이렇게 남녀 이렇게 이런 게 있는 거니까 그렇기도 하고 하여튼 진보적인 가치관은 이렇게 방사상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그래서 진보적인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보라는 것이 보통 이제 좀 착해 보이는 강점이 있죠. 보수라는 사람은 좀 모질고 좀 이제 인정머리 없는 사람 같이 보이고, 그런 이제 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지만, 진보는 그만큼 또 이런 이게 각 분야별로 퍼져나가니까 서로 진보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많이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원래 또 동일선상의 존재가 아니까, 진보라는 거는 여러 성격으로 퍼져나가는 존재이니까 그들이 전부 똑같은 그거가 될 수가 없으니까. 특히나 또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런 이렇게 띠를 둘러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좀 더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띠를 둘러서 우리는 진보다 하고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슨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아마 모순이 생기고 무너질 겁니다. 뭐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건 오히려 정말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제적으로 진보하려는 사람, 문화적으로 진보주의 하려는 사람, 성별로 진보주의 하려는 사람 다 제각기 이게 다르니까. 그러니까 요 띠만 가지고 고리 가운데가 빈 거, 그걸로 온전한 어떤 사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에까지 다 포함해야지. 그러니까 진보를 제대로 하려면 이 보수를 제대로 알고 어디서 하나하나 찾아주면 쫙 이제 그러니까 쫙
성장한 이제 그런 발전한 그런 형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 보수 진보 이념이라는 게 1차원적인 게 아니고 이런 다차원적인 그런 것이다. 예. 그리고 이렇게 퍼져나가는 진보는 이런 띠와 같이 이렇게 방사선으로 나가는 거고 진보 그 자체가 하나의 동일 집단은 될 수가 없다. 보수는 좀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원시 상태에서 이렇게 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 뭉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 진보는 그 자체로 뭉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념의 허상 이것을 우리가 잘 봐가지고 좀 입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떤 사상주의 주장, 정책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좀 진행되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